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측이 서로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대선 때마다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준 전북 도민들이지만 이번만큼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여고생의 죽음을 계기로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서둘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가가 해마다 치솟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권고를 통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주에서 드론 축구가 첫 선을 보인 가운데 드론 축구공이 전국에서 시판되면서 상용화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호남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문재인과 안철수 측이 본격적으로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대선 때마다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준 전북 도민들이지만 이번만큼은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포문을 연 쪽은 국민의당 안철수 경선 후보입니다. 안철수 예비 후보는 지난 26일 전북 경선에서 문재인 예비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했던 정계 은퇴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만 호남의 지지를 얻으려는 사람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속으면 실수지만 두 번 속으면 바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문재인 캠프의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은 호남이 안철수 예비 후보를 일종의 보조 타이어로 지지해 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가 문재인 대항마로 급부상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포석입니다. 우리 전북이 저 문재인의 손을 더 굳게 잡아주십시오. 저는 정권 교체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선 때마다 당선 가능성이 큰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온 전북 도민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특히 안희정 후보 지지자들의 경우 중도 색채가 강해 다른 당이지만 중도인 안철수 쪽으로 갈지 아니면 같은 당인 문재인을 지지할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손학규 후보를 지지한 전북 표심도 경선이 끝난 뒤 누구 손을 들어줄지 알 수 없습니다. 전북 민심은 대선 때마다 15대 김대중 92%, 16대 노무현 91%, 17대 정동영 81%, 18대 문재인 86%라는 몰표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19대 대선은 문재인, 안철수 모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이전 같은 몰표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호입니다.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한 대학 교수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 학과 학생들이 지난해 총선에서 집단으로 사전투표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0대 4.13 국회의원 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해 4월 9일 우석대학교 한 학과 학생 100여 명이 집단으로 사전투표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MT를 갔다 오는 길에 완주의 한 사전투표장에 들러 투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애들한테 왜 하차하냐고 그랬더니 잠깐 투표 온다고 해가지고 해서 투표하고 온 학생들 다시 태워가지고. 대학생들이 함께 투표장에 가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고 투표한 경우입니다. 1년 가까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긴 했지만 엄연히 선거법 위반입니다. 특히 이 학과의 교수는 지난달 전주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 모임이 출범할 때 학과 학생 171명을 단체로 참석시키고 식사를 제공하고 영화를 관람하게 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총선 때도 학생들의 투표를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습니다. JTB는 이 일에 대한 해당 교수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 여고생의 죽음으로 사회의 무관심과 제도적 미비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특성화고 현장 실습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G U+ 고객센터에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은 33명.
이 가운데 22명이 1년 안에 퇴사했지만 누구도 원인 파악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말에 충분히 귀만 기울였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습니다. 심지어 교육 당국은 현장 실습 학생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실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황들을 좀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제 제기들을 해온 과정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취합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공과 상관없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장 실습. 실제 근로계약서와 표준협약서의 불일치, 특성화고 수업 운영의 파행 등 각종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형 현장 실습은 폐지돼야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현장 실습의 다양한 정책이 학교로 들어오는 건 좋은데요. 학교의 근본 틀을 흔드는 정책이 아닌 특성화고 현장 실습 운영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성화고 현장 실습이 싼 값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개입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민관이 협력을 해서 이걸 통해서 뭔가 계속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개선 방안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 실습을 나간 여고생의 극단적인 선택은 사회의 무관심과 제도적 미비점 속에 발생했으며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1박 2일의 외유성 연찬회를 계획했다가 비판이 거지자 목적지를 팽목항으로 변경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 의원과 직원 10여 명은 오늘과 내일 여수와 순천으로 외유성 견학을 떠날 계획이었지만 논란이 일자 팽목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올해를 전북 방문의 해로 정하고 지역 관광지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도의회가 다른 지역에서 연찬회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민간 택지에 짓는 공동주택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지만 과정도 결과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적지 않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미건설이 전주시에 처음 제시한 효천지구의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1,024만 원. 한 달이 훌쩍 넘는 줄다리기 끝에 최종 분양가는 이보다 130만 원 가까이나 낮아졌습니다. 최초 신청가와 최종 결정가를 놓고 보면 건설사는 아파트 한 채당 4,290만 원을, 또 1,120세대의 전체 분양 물량으로는 무려 480억 원의 이익을 포기한 셈입니다. 건설사는 조율 과정에서 더 이상 인하를 하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버텼던 960만 원에서도 무려 65만 원 이상 낮췄습니다. 애당초 제출한 가격에 거품이 있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고분양가로 책정을 해놓고 여론몰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양 가격이 좀 떨어지면 그게 소비자들로 하여금 많이 떨어진 것처럼 어떤 착시 현상을 보이게 하는데요. 이게 건설사의 꼼수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은 전주만의 일이 아닙니다. 익산시도 이달 초 800만 원을 돌파해서 850만 원대에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이 들어오자 권고를 통해 분양가를 낮췄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해라해서 권고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40만 원 정도 다운시켜서 그렇게 처리한 거죠. 시민단체들은 하지만 분양가 인하 권고도 생색내기에 그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자치단체도 노력을 하고 건설사도 일부분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이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하게 상승함으로 해서 민간 택지의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에서 사실상 제외된 지 꼭 2년. 고삐 풀린 분양가를 잡기 위해 지난해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제도 개선은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수출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는 올해 전북수출기업에 지난해보다 400억 원이 증가한 1,9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고
창업기업은 600억 원이 늘어난 3,700억 원의 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전라북도에 지원하는 보증 규모는 모두 1조 2,9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3,100억 원가량이 신규 업체에 지원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이 조달청과 새만금 사업에서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과 한국철도공사와는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하면 참가자들의 고궁 입장료와 철도 이용료를 할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주에서 첫 선을 보인 드론 축구는 지역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드론 축구공이 전국 시판이 시작되면서 상용화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드론이 선수이자 공인 드론 축구입니다. 드론이 원 모양의 골대를 통과하면 득점이 됩니다. 드론 축구공은 탄소 소재로 만든 둥근 보호구 덕에 서로 부딪히거나 떨어져도 잘 깨지지 않습니다. 드론 축구는 지역의 5개 업체와 연구기관, 전주시가 지난해 처음 선보여 드론 동호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용 경기장과 축구장까지 만들면서 새로운 여가와 스포츠이자 전주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갈 작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드론 축구공의 전국 시판길이 열렸습니다. 200여 매장과 거래하는 드론 유통업체 2곳이 전주시와 판매 협약을 맺었습니다. 새로운 드론 아이템을 찾고 있던 중에 세계 최초의 팀워크가 되는 그런 드론 스포츠가 되는 그런 드론 축구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업체들은 보급형 제품을 개발해 국내 수요층을 넓히고 해외 시장 개척으로 시장 규모를 키울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을 저희가 선점할 수 있다는 거는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회사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나가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 규모를 확대하려면 비행 시간 연장 등 성능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도 필요합니다. 배터리를 조금 메모리 용량을 좀 늘리는 거에 또 개선하는 것이 또 시급한. 개발 1년여 만에 상용화에 첫 발을 뗀 드론 축구의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영어에 처음으로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등 올해 수능시험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한국사 필수 응시에 이어 올해는 영어 영역에 처음으로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수능 응시 수수료의 면제 대상자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영역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 EBS 연계도는 지난해와 같이 영역과 과목별 문항수의 7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옥 등 우수한 건축 자산을 찾아내 증개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8월까지 노송동 문화촌과 서학동 예술촌을 시범지역으로 정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 등을 반영한 건물을 발굴합니다. 전주시는 발굴된 건물이 전라북도 심의를 거쳐 우수 건축 자산으로 등록되면 주차장 설치와 건폐율 등 증개축 규제를 완화해줄 예정입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가 오늘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전북도민 1만인 평화선언 운동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전북본부는 촛불 승리를 발판으로 평화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남북 교류 재개, 사드 배치 중단,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등을 요구했습니다. 전북본부는 다음 달 15일까지 평화선언운동에 동참할 도민들을 모집해 각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완주 출신의 개그맨 김병만 씨가 전라북도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김병만 씨는 앞으로 2017 전북 방문의 해를 홍보하고 국내외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와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동물복지농장주가 낸 AI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익산시 망성면 한 동물복지농장주인 50살 유항우 씨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살처분이 집행되더라도 금전 보상이 가능하고 집행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와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복지축산 정책 포기로 간주한다며
즉시 항소하고 강제 살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익산시 삼기면 50살 조모 씨의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내부 870제곱미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외부에서 피운 불이 공장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한여름에 냉장 탑차를 미리 냉각하지 않고 축산물을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대형마트 배달 직원 45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트 관리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 탑차를 미리 냉각하지 않은 채 냉장 온도 18도에서 31도의 상태로 18차례에 걸쳐 학교 급식실에 축산물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서해 남부 앞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